광주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광주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광주를 기록합니다. 광주린 사람들의 귀니수다. 호스트 루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고요. 자, 오늘은 공무원 생활을 내려놓고 해외 리조트로 떠났다가 지금도 계속 뭔가 다른 삶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이나경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원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딱 모여 있으시거든요. 그런 건 아닌데, 그 리조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약간 어린이 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영어로 좀 앞에서 스피치도 하고, 제가 사실 혼자 이제 유튜브도 조금 하고 있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몇 년생이십니까? 저 95년생입니다. 부럽다. 여튼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은 나경님처럼 이렇게 광주를 떠나가지고 네. 다른 도시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음, 근데 다른 나라까지 경험을 했다가 네. 다시 광주로 돌아오시는 게 이런 경우가 저는 흔치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순서가 네네네. 흔치는 않은데 이따 저도 드릴 말씀이 있긴 있지만 어찌됐든 흔치는 않은데 이게 나경님에게는 광주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시길래 이게 갔다가 다시 일로 오려고 마음을 먹으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 어쨌든 저도 이제 광주 사람이고, 광주에서 계속 나고 자랐고, 대학교까지는 다 계속 광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수도권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수도권으로 취업을 했다가, 또 해외까지 나갔다가, 수도권에서는 어떤 일을? 성남에서 제가 세무직 공무원으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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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나갔다가 광주로 왔는데, 이제 사실 광주로 온 거는 조금 건강상의 이유, 건강상의 이유가 좀 있었고, 그리고 언니가 이제 조카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있는 동안 조카를 낳아가지고, 한 번도 못 보다가, 이제 언니의 조금, 이제 쿠사리라고 해도 되나요? 예, 빨리 와라. 좀 봐라.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보러 왔다가, 이제 취업을 또 서울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제 서울 그 수도권에 사는 게 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일단 돈을 좀 모으자라는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일단은 공무원을 그러니까 왜 하필 공무원이었을까?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취직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공무원도 취직이긴 하지만 왜 공무원이었을까? 그때 제가 딱 취업 준비할 때가 일단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행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관광업계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었지만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그 관광업계 쪽 좀 문이 많이 닫혔었어요. 취업 시장이. 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조금 취업이 늦게 한 편이었가지고 한 26살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이 다 취업을 해버리니까 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NCS도 막 해보고 사기업 그런 인적성 검사 이런 것도 해보는데 좀 너무 약간 답이 없다? 제가 공부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비교적 저한테는 비교적 조금 공무원 시험이 좀 더 수월해 보여가지고 일단 제가 전공이 경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회계사를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직 공무원은 회계 시험을 보면 좀 점수 그 따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려서 네, 예, 예, 쉽다고 느꼈어요. 예.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만 봤을 때는 이게 쉬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쉽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렇구만. 근데 그러면 오케이 그럼 공무원이라는 게 실은 거의 한 번 시작하면 그냥 그게 이제 내가 되잖아요. 뭐 누가 이게 소개를 한다 그러면 여기 뭐 어디 어디 공무원 뭐 어디 어디 무슨 뭐 구청 누구 어디서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정도로 공무원이라는 게 어떻게 타이틀이 되는 어떻게 보면 딱이 어려운 일인 건데 이거를 그만둔 그 이유가 뭘까? 예. 일단 사실 공무원은 이제 큰 뜻이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었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취업에 쫓기다시피 얼른 빨리 들어가야겠다 해서 공무원 시험을 1년 만에 붙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간절함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좀 덜 하기도 했고 막상 일을 해보니까 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예, 재미가 너무 없고, 근데, 이 일을 내가, 60살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느낌이 좀 크게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딱 그 369라고 하잖아요. 저 3년 차 되니까 그 생각이 좀 크게 들더라고요. 예. 공무원 조직 안에서 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혹시 뭐 유달리 난 이게 좀 안 맞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근무 자체는 뭐 세무 관련한 업무는 시즌별로 이렇게 있어서 시즌 때만 좀 바쁘고, 신고해야 될 때, 뭐 납부해야 될 때, 이럴 때만 바쁘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세무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직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실 수도 있겠는데, 공무원분들 약간 비상근무, 막 그 눈 오고, 비 오고, 이러면 근무 나가고, 이제 민원 응대하고, 네,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약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런, 뭐랄까, 공무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나라의 어떤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게 말이 참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슨 큰 뜻이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다 보니, 뭐, 이걸 뭐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 아, 맞네. 또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 좀 너 까라면 까. 물론 다른 직장 생활이 다 그러겠지만, 네, 다 그러지만 조금 까라면 까. 이게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희가 이제 민원 응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교대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선후발 나눠서 교대로 밥을 먹는데 이제 후발에 밥을 먹으면 다 품절이 돼서 없는 거예요. 다 드셔버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밖에 나가서 또 밥을 사 먹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왜 이거를 아무도 이 제기를 안 하나. 왜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다들 약간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인드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바로, 뭐라 해야 될까? 구내식당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불합리하다. 그래서 다행히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체 메뉴를 다 내주시고, 예,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만 하면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말리시더라고요. 안 말리시더라고요. 원래 근데 이제 공무원에 좀 젊은 직원분들이 되게 귀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 앞에도 한 세네 분 정도 그만두셨는데 막 면담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과장님 가시고 막 팀장님 가시고 막 너 왜 그만두냐? 뭐가 불편하냐? 막 다 이러셨는데 저는 간이 간이 잘 됐구나. 다들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예. 일을 못해서는 아닙니다. 절대 일을 못해서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은 일을 못하는 성격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내가 뭐, 일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퇴사 후의 선택이 너무 극단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걸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보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이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왜 하필 여기였어요? 일단 이제 제가 거기를 완전 나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간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그 리조트 자체가 약간 전 세계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되는 리조트예요. 이 리조트가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클럽메드라는 그 리조트가 있어요. 근데 이 리조트가 이제 지오라는 직업이 또 있어요. 그 지오가 약간 손님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막 밥 먹고 약간 같이 놀면서 친해지고 유대감을 쌓는다. 약간 그런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호텔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손님들한테 말 걸고 막 친해지고 약간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나대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리조트를 지원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전 세계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태국에 있는 그 태국 푸켓에 그 지점이 하나 있어서 거기로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조금 그 리조트가 사람이 차버려가지고 남아있는 인도네시아의 빈탄이라는 섬으로 가게 됐어요. 네. 인도네시아 빈탄. 어허,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름이 뭐죠? 바탐. 네, 바탐에 일을 한 두 번 정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보고, 인도네시아.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느꼈던 거는, 제가 말레이시아도 엄청 자주 나가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를 다니면서 한 번도 위협적이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면, 뭐, 안전하다는 느낌이 저는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해외 나가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게 내가 남자가 아니었다면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별로 그런 거 없으셨어요? 저는 전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이 뭐 무슨 축제 날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를 되게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맞아요. 오토바이를 모는 애들이 편의점에 우르르 한 8명 정도 들어왔는데 저는 편의점에 뭘 사러 들어갔죠. 근데 갔는데 원래 같으면 그냥 뭐 다른 나라 사람인가 보다 하고 신경을 안 쓰는데 되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뭐 이러면서 약간 제 주변을 애워싸는 것까지는 아닌데 분명한 건 제 주변에서 얼쩡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사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위협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내가 여자였다면 조금 약간 좀 뭐지? 약간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이 생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를 또 다녀오셨다라고 하니 이게 나만 느낀 건가? 그날이 뭐가 이상했던 건가? 그거 코리안 OPPA라서 그래요. 코리안 오빠라서 그래요. 남자였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관심 많아요.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그 말은 맞는데 뭐 그래요. 아니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그 리조트는 그러면 뭐 바닷가 근처에 네, 완전 바닷가 옆에. 네, 뷰 진짜 좋았어요. 사실 그런 자연에서 산다는 게, 그런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 완전 정글과 바다밖에 없는. 그러면 이게 같이 이어지는 질문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의 그 일상은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리조트가 굉장히 일이 빡세요. 그래서 뭐 아침 오전부터 저희 퇴근하는 시간 6시 뭐 이 정도까지는 계속 업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손님들이랑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공연을 또 저희 직원들이 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공연도 보여주고 공연이 끝나면 또 댄스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댄스 파티 때 같이 춤도 추고 춤추는 게 끝나면 같이 술을 마시고 그러면 한 11시, 12시쯤 퇴근? 그게 퇴근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애매하고, 그러니까 뭔가 같이 놀면서 하는 건데 그게 업무인 거고, 응. 신기한 직업이네요. 혹시 그러면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직장이잖아요? 그걸 다니니까 그런 스케줄의 특이성 말고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뭔가 다른 점이 있던가요? 혹은 뭐 특별한 점이라든지, 뭐 월급날이 뭔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시스템이 다르다든지, 그런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직급이 사실 딱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예. 뭐, 물론 이제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나 뭐 이런 그런 직급이 있긴 하지만 크게 의미 없고 그냥, 예, 그냥 완전 이름 부르고 그냥 편하게 좀 대하는 그런 분위기? 그럼 뭐 다른 시스템은 뭐 다른 게 없던가요? 뭐 보너스가 나오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거는 특이한 점.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 회사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예, 뭐 이런 복지라든지, 뭐 수당이라든지, 뭐 휴가 이런 거 쓰는 거 굉장히 자유롭고 잘 된다.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제 물론 제가 뭐 어디 유럽이나 뭐 이런 데로 갔으면 또 몰랐겠지만, 예, 근데 이제 살짝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니까 연차 쓰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고,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 없어요, 그냥. 연차가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가 없던가요, 그러면? 뭐. 일단, 이제, 인도네시아 로컬들은 또 자기네들 공휴일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쳐서 한 2주 정도는 있는데,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7일.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달에 하나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모아서 쓰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쓴다 이게 조금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몇 회 출근인가요? 주 6일 출근이에요. 6일 네. 출근. 쉬는 날은 정하고. 하루 쉬는 날 하루. 네. 근데 뭐 일단 거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런데 그 마당에 이제 연차나 이런 거가 사용하는 게 사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없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좀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거 말하자면 약간 밤샐 수 있는데 밤을 샐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불합리한 걸 잘 못 참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매니저가 너무 약간 강압적인 거예요. 여자분인데 이제 매니저랑 슈퍼바이저가 너무 이렇게 강압적이고 자꾸 늦은 시간에 부르고 막 이런 퇴근해야 되는데 부르고 갑자기 이게 너무 이제 짜증이 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다 모아서 인사팀에 찔렀어요. 네, 인사팀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걔네가 알게 됐죠, 당연히.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약간 괴롭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인사팀도 다 로컬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를 그렇게 크게 보호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막 부당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팀을 바꿨어요, 아예. 팀을 바꾸게 됐는데, 하필 또 제가 팀을 바꾸게 된 저의 매니저가 이제 그 제가 싸웠던 팀의 슈퍼바이저 남자친구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연대 괴롭힘으로 이제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이런 거 약간 기본이고 뭐 지나가면은 약간 캣콜링이라고 할까요? 그건 캣콜링이 아닌데 남자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막 지나갈 때 약간 야유한다는 식, 약간 그런 식의 조금 괴롭힘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게 굉장히 소수였고 저는 그래도 친구들이 또 많았고 같이 있던 한국인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그건 뭐 일단 그거는 사건인 거고. 그럼 뭔가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뭐 거기에 그 나라에서 일하니까 힘들었던 게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그 나라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나라에서 힘들었던 거는 날씨. 너무 더워서 진짜 땀을 매일매일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피부가 다 너무 안 좋아지고 약간 땀띠처럼 이게 온몸에 비가 올 때는 또 무진장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습하고 비 오고 수질도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피부가 좀 되게 안 좋아졌고 또 시스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뭔가 연가나 병가나 이런 게 조금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누구는 병가를 갑자기 받고 누구는 병가를 못 받고 이런 식인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어떤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발전 과정이 있다 보니까 2년 전인 된 것 같아. 2년 전? 2년 전? 3년 전? 2년 전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떤 도로는 길이 덜 깔려 있는 길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아스팔트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길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막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때? 지금 똑같아요. 저도 물론 1년 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막 뭐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차를 타면 멀미가 굉장히 나요. 그 도로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길도 다 꾸불꾸불하고 좀 놀랐던 게 저도 이제 바탐을 놀러를 갔는데 이렇게 인도를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근데 저희는 보통 그 인도 공사를 하면은 그 맨홀 공사 하면 이렇게 다 주위에 쳐놓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는 냅다 구멍만 이렇게 뚫어놓고 그 안전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케이 해외 나갔을 때 그래도 나오길 잘했다. 이거 선택하길 잘했다. 할 만한 어떤 그런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굉장히 영어가 그래도 많이 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자기가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왜냐면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특히나 광주는 그렇게 외국인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쓸 기회도 없고 접할 기회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독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나가서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막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그래도 많이 늘었다. 이게 좀 제일 가장 좋은 점이었고, 네. 맞아.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은 그건 있기는 있지. 그러면 뭐 이제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도 어떤 지금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해외는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전에 공무원 쪽에서 있었던 건 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서 아직도 밸런스를 찾고 계시나요?
지금도 찾고 있고 오늘도 찾고 있었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약간 그럼 그런 쪽인가요? 네, 저는 이제 해외를 갔다 오면은,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무조건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나갔는데, 막상 또 한국에 돌아와 보니, 아직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지, 아니면 더 막 도전해보고, 이런 삶을 원하는지, 그거를 아직도 조금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시는 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공무원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은 진짜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해보니까 좀 영어를 쓰는 직업, 그리고 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직업, 이런 거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지금 외국인 주민들한테 약간 문화 수업 이런 거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SNS 쓰는 직업이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조합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되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걸 빨리빨리 받아들이시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그 직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아, 지금은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교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팀은 외국인 지원팀이라고 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 뭐 이주민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저희 한국어 뭐 가르쳐 드리고, 문화 수업하고, 뭐 상담도 좀 해드리고, 네, 네, 뭐 통역도 해드리고, 뭐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공공기관의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고, 이제 제가 또 SNS 담당을 하고 있고, 수업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좀 반복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뭔가 제가 생각을 해야 되고, 만들어 봐야 되고 이러니까, 네. 이쯤 되니까 이제 어떤 분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사는 데 있어서 삶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으신가요? 나는 이거는 꼭 지킨다, 혹은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일단 무조건 자유와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좀 추상적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없으면 저는 조금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예, 사람은 다르니까.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본인이 자유와 재미를 잃었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힘들거나, 그럴 때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거는 뭔가요? 음, 근데 사실 이제 별거는 없고, 저는 좀 하루에 이렇게 루틴 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냥 제 목표를 위해서 하루에 루틴을 짜고, 뭐 연간 목표를 짜고 이런 건 좋아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좀 하루의 시간을 좀 낭비하는 느낌? 그게 싫어서 계획을 좀 많이 짜려고 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약간 그걸 생각하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루틴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요. 오호. 되게 어떤 분인지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정확해지고 있어. 되게 재밌네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저희 팟캐스트 자체가 목적과 방향이 어찌됐든 일단 1차적인 거는 광주고, 그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청년인데, 그러면 지금 광주라는 도시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혹은 뭐 이미지도 좋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으니까. 예. 일단 제가 이제 광주에 온 게 제가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또 인도네시아 갔다 오자마자 혼자 중국 한 달 살기를 했어가지고 그 장춘이라고 하얼빈 옆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달 살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러면 거의 한 4년을 광주 나가 있다가 들어온 셈이거든요. 근데 진짜 놀랐던 게 그 4년 사이에 도시가 좀 많이 죽어버렸다? 약간 침체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도 제가 대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할 때만 해도 뭐 전대도 그렇고 뭐 상무지구, 첨단 다 아시는 동명동 뭐 이런 데가 굉장히 그래도 활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가니까 진짜 사람도 없고 상권도 다 죽어 있고, 그래서 4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저희가 좀 나름 광역시인데 이렇게 죽어버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아무래도 이게 또 보니까 진짜 약간 대학생들이 진짜 많이 없고 다 약간 30대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그 이상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이야기하시는 게 나갔다 오셔서 아마 더 그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살았으니까 그게 어쨌든 깎이는 속도를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나갔다 오신 분이면 아무래도 그걸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특히 수도권에 있었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도권 진짜 사람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맨날 웨이팅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오케이, 그럼 이건 부정적인 거고,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뭔가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가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 그래도 좀 복작복작한 데 있다가 광주 오니까 되게 평화롭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건 아닌데 이제 저희 그 센터에 오셨던 외국인 분이 이제 중국 분이세요. 중국 그 결혼하신 분이신데 그분도 서울에 사시다가 광주로 이렇게 그냥 아내분 따라서 내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근데 서울이 더 좋지 않아요? 막 저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사람도 많고 뭐 인프라도 많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는 광주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확실히 뭔가 조금 그런 정도 많고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툭툭 던지지만 약간 솔직하고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좀 이렇게 호탕하시거든요. 예, 약간 약간 그 대륙의 스케일처럼 좀 호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사투리 막 뱉으면서 호탕하게 하는 그런 게 자기는 더 잘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도 맛있고.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게 되게 한산하긴 한데 이게 또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일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 도시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느껴요. 광주가 많이 한산해졌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부정적이고 많이 쇠퇴했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스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나야라는 사람을 뭔가 한 문장이 됐든 단어가 됐든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아직도 좀 철이 없는 한량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철이 없는 한량가지만 또 나태한 건 싫어하는 그런 복합체의 사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럼 돌아와서 서울로 갈 수도 있잖아. 혹은 아니면 원체 뭐 그렇게 용기가 있으시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왜 다시 광주셨어요? 일단 그냥 저도 온 지 한 달 만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취업을 하려고 막 서울로도 당연히 취업 준비 막 이력서 다 내고 막 다른 지역도 당장 쓰고 해외로도 또 취업 이력서 쓰고 근데 또 뭐 안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안 되고 이제 막 다 이런저런 곳 하다가 갑자기 그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제 토익 점수를 보고 토익 점수가 괜찮으신데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가 봐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냥 지원을 했어요. 근데 뭐 국제교류 이러는 거 좀 제가 또 좋아하는 키워드라. 그래서 그냥 지원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붙어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광주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흘러가서 광주가 이제 저를 놔주지 않으시더라고. 네. 그러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끌어당긴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도 충분하신 것 같은데 굳이 광주로 돌아오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귀니수다 팟캐스트 이렇게 하면서 흥겨운 팟캐스트였습니다. 너무너무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가요? 뭐 홍보할 게 있다거나. 홍보할 거. 제가 이제 운영하는 게 광주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에서 글로벌 문화 언어 교실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네, 광주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치시면 되시고 이제 거기가 한국인들도 다 오실 수 있고 외국인들도 오실 수 있고 같이 교류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막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오셔가지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시고 당연히 저를 알아봐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네. 오케이. 근데 아까 시작 전에 유튜브 유튜브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가 제가 막 많이 올리진 못하는데
그, 구독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리나야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아유, 아주 술술술 이렇게만 가면 좋겠다. 귀니스타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